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레스 코드에 따른 면접 복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자율복의 의미와 또 비즈니스 캐주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의 클래식 포멀 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면접 복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자율복장, 비즈니스 캐주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장을 좀 고수하는, 좀 선호하는 기업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장을 좀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업에는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웹상에서 찾아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정장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면접을 좀 중점으로 해서 면접 정장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장 이제 우리가 보통 수트라고 하는 거를 보면요. 상의와 하의에 같은 색깔, 같은 소재로 된 한 벌의 옷으로 된 거를 우리가 수트라고 하고요. 그 정장은 공식적인 어떤 행사나 아니면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 그리고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가 주로 입는 그런 복장을 이제 정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장을 우리가 이제 좀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장은 상의 재킷이 있어요. 상의 재킷이 있고 그다음에 하의 같은 경우에는 팬츠나 스커트 중에서 선택을 하시겠죠. 보통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의 재킷과 팬츠를 입으실 텐데 원래 정석 클래식 수트에서 보면 이제 조끼까지 세트로 3피스를 좀 많이 입지만 면접에서는 그렇게 입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도 또 데일리 수트로 이제 조끼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상의 자켓과 하의 팬츠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드레스 셔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명 와이셔츠라고 하는 거의 정식 명칭이 드레스 셔츠거든요. 그래서 드레스 셔츠와 상의 재킷 그리고 하의 팬츠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상의 재킷과 그다음에 스커트 혹은 팬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우리는 두 개를 더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리고 블라우스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정장이라고 했을 때 재킷 그리고 드레스 셔츠 5월 아니면 그 블라우스 그다음에 팬츠나 스커트 중에서 이렇게 하나 매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데 정장 꼭 입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수트는 사계절용으로 기본적으로 입어요. 그래서 여름용 수트가 또 따로 있고 겨울용 수트가 또 따로 있어서 두께가 좀 다른 어떤 그런 좀 특화된 수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데일리 수트에서 그리고 면접 복장을 준비할 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계절을 잘 다 입을 수 있는 수트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 갔을 때는 좀 갔을 때 더우니까 이동하는 동안에는 재킷을 좀 벗어서 이동을 하시고 가서 이렇게 입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장 안에는 굉장히 또 이런 냉방이죠. 냉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덥거나 막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리 수트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또 춥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 수트 같은 경우에 데일리 수트를 입으신 다음에 겨울에는 코트 같은 것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고 가셔서 대기장이나 이런 데서 코트, 외투를 벗어놓고 데일리 수트만 입은 상태에서 입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씨의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무난하게 데일리 수트라고 하는 거 사계절용으로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 포멀룩에서도 남성 정장과 여성 정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남성 정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남성 데일리 수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컬러가 기본 컬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색, 감색, 곤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우리 네이비라고 하죠. 그래서 네이비 색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수트를 보면 좀 회색이라고 하는 거, 좀 회색은 좀 밝은 회색은 아니고 진회색, 좀 차콜에 가까운 그런 회색.
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수트는 우리가 네이비 또는 차콜과 같은 컬러의 그룹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무난하고요. 뭐 우리가 뭐 느낌상 그런 거는 있는데 뭐 회색을 입으시는 분은 뭐 경력직이다, 뭐 멋스럽다, 뭐 아니면 뭐 머슬랜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컬러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그 차콜 계열이긴 해요. 왜냐하면 무채색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좀 선택을 하더라도 잘 소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신입사원의 프레시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기 위해서 네이비를 좀 많이 권유를 하고 그런 컬러의 어떤 정서에 따른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권유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두 개 다 데일리 수트로 굉장히 무난하다는 거고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블랙 컬러가 기본 컬러다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블랙 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 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식, 뭐 시상식, 그다음에 디너 파티, 그다음에 장례식 이럴 때 행사에 입고 가는 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용으로 정장을 구비하거나 혹은 좀 대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데일리 수트 컬러, 기본 컬러를 좀 준해서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셔츠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드레스 셔츠 기본적으로 우리가 컬러를 색깔로 좀 뽑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화이트예요. 첫 번째 거 화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파스텔 계열의 채도가 낮은 블루 셔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가장 무난하고 본인이 피부톤에 잘 맞춰서 입으셔야 되는데 화이트 같은 것은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뭐 다른 컬러와 어떤 조합이라든지 그런 거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조금 노란빛이나 누런빛이 조금 감도는 분이 아이보리 색상을 잘 입으시면 훨씬 화이트를 입으신 것보다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게 어울리는지 매장에서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꼭 도움을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셔츠나 아이보리 셔츠를 대보면서 나에게 어떤 컬러가 더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부가 조금 어둡다거나 혹은 활동성을 좀 강조해야 하는 그런 직무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블루 컬러 셔츠를 입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제 좀 채도가 낮아야 돼요. 너무 컬러가 짙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학생들은 아닌데 가끔 검정색 셔츠를 입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모양을, 칼라 모양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귤러 컬러라고 해서 일반 셔츠 컬러를 보면 이렇게 조금 역삼각형의 그 타일을 맸을 때 이런 구도, 그러니까 C자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 조금 와이드 컬러라고 하면 이 C자가 이렇게 좀 더 벌어져 있는 걸 와이드 컬러라고 해요. 근데 이 와이드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세미 와이드까지는 조금 허용을 하고 그게 너무 그 멋을냈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귤러 셔츠 컬러 혹은 세미 와이드까지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셔츠 사이즈가 드레스 셔츠를 입었을 때 우리가 바지 속에 우리가 좀 넣어서 입잖아요. 이 몸통이 좀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통에 이 셔츠에 세로 주름이 막 생겨서 겹쳐져요. 그래서 이 통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입으셔야 여기 안에 넥타이라든지 이너 V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 주름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단정하게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통 사이즈 좀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즈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목둘레예요. 이 목둘레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목둘레는 넥타이를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넥타이를 멜 때 첫 단추가 항상 잠궈져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캐주얼에서는 이 셔츠를 하나 정도 푸르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포멀룩에서 우리가 넥타이를 착용해야 될 때는 첫 단추를 반드시 잠궈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갑하다, 목이 좀 조인다 그래갖고 하나를 좀 푸르고 넥타이를 조여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단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둘레 이 단추를 첫 단추를 잠근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목깃 안으로 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두 개 정도의 여분이 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면 그게 나한테 좀
적당히 맞다라는 거고 너무 많이 크면 옷이 좀 커 보이고 또 너무 꽉 끼면 좀 숨통을 낼 수 있잖아요. 호흡을 좀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즈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와 깃은 재킷 밖으로 1, 2cm 정도 노출돼서 입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소매와 소매 셔츠 소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옷 그 목깃이 있어요. 그럼 자켓 밖으로 우리가 1cm에서 2cm 정도는 노출을 해서 보여주는 게 제대로 입는 거예요. 이게 나왔다고 해서 자꾸 소매를 넣거나 혹은 재킷을 계속 내려가지고 그렇게 입으면 옷이 더 제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킷이 짧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노출된 부위를 1cm에서 2cm 정도를 노출시키는 게 제대로 입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고르는 방법인데요. 넥타이를 보시면 지금 이제 무난하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컬러들은 저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 컬러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세 컬러가 넘어가지 않는 내에서 좀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솔리드 타이 혹은 단조로운 패턴의 잔무늬 패턴의 어떤 그런 넥타이를 좀 선택을 해주시고 또 소재에 따라서 또 캐주얼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 소재는 실크가 좀 가미된 거예요. 넥타이를 보면 이제 견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견이가 실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크가 뭐 100% 들었던 아니면 50% 들었던 아니면 조금 가미가 됐던 이거는 좀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 그게 좀 클래식한 수트에 어울릴 만한 그런 소재로 해주시고 니트라든지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주얼 느낌이 많이 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 고르실 때 그 레귤러 어떤 그 클래식 타이 느낌으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기다가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로 좀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레귤러 사이즈가 뭐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넥타이가 이렇게 길죠? 그러면 짧은 부분, 가는 부분은 소검이라고 하고 굵은 부분은 우리가 대검이라고 해요. 이 넓은 부분의 대검을 가로 사이즈로 자로 쟀을 때 8에서 9cm 정도가 레귤러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넥타이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중에 레귤러 타이즈 사이즈가 8cm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 정도면 우리가 면접 복장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좀 아이템을 좀 가지고 착용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좀 좁은 대검의 사이즈가 그것보다 좀 좁은 타이다라고 하면 슬림 타이라고 부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캐주얼 타이로 부를 뿐더러 면접에서 본인의 얼굴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레귤러 사이즈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노트 매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윈저 노트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윈저 노트법이라는 거는 양방향을 한 번씩 감아줘서 그래서 좌우 대칭 매듭법이라고 부르는 타이 방법이에요. 이름은 뭐 영국의 윈저공이 즐겨 맸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나는 저렇게 맨 적이 없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윈저 노트라는 이름은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노트를 매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해서 매놓고 그다음에 면접장에서는 긴장을 하니까 당일날 매기보다는 전날에 이미 매놓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로 이렇게 딱 매놓고 자동 타이는 좀 많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 타이 말고 되도록이면 레귤러 타이를 내가 잘 매서 매듭을 좌우 대칭이 되게 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넥타이 길이가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가 벨트를 착용했을 때 벨트의 끝 아니면 중간 부분까지 그 넥타이의 끝이 내려와야 돼요. 그 넥타이 끝이 당연히 대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소검은 그 안쪽에 클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즈, 그다음에 맸을 때의 어떤 기준, 길이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인데요. 드레스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장 구두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식으로 신는 이 드레스화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화인데 이 옥스포드화는 이 발등의 어떤 그 팁 모양에 따라서 뭐 윙팁이다, 뭐 플레인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끈이 달린, 묶을 수 있는 그런 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레스화고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즐겨 신었다고 해서 옥스퍼드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흘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레스화와 벨트는 일명 깔맞춤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브라운 슈를 신는다 그러면 브라운 벨트를 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블랙 슈를 신는다 그러면 블랙 벨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소재는 가죽, 뭐 인조 가죽 이런 거 다 괜찮지만 패브릭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벨트는 반드시 매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명품이라든지 어떤 브랜드의 버클이 뭐 이런 인식이 딱 되는 그런 도드라진 거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버클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같은 경우에 네이비와 그 차콜 수트에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에도 네이비나 그 차콜에 다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준비를 한다면 브라운이냐 블랙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단 브라운을 선택하실 때 너무 밝은 거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딥 브라운 혹은 다크 브라운 계열로 좀 하시는 게 차분하게 너무 튀지 않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말 부분인데요. 이 양말 부분은 이 양말이 색깔이 되게 중요한데 무난한 검정 신을까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검정 같은 경우에 검정 신발을 신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데 검정 양말 신게 되면 그게 너무 튀어요. 그래서 이 양말을 선택하실 때는 신사 양말로 선택을 하시고 색깔은 너무 그 패션 삭스처럼 튀는 패턴이나 컬러가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컬러의 기준은 무엇이냐? 구두 혹은 팬츠 색과 동일한 색상 혹은 그 중간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다리를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팬츠와 같은 색상의 양말을 신으시면 내가 걷거나 혹은 앉았을 때 조금 발목이 노출되었을 때도 팬츠와 연결되는 색상이 보여짐으로써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말 같은 경우에 뭐 흰색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옆에 발목 그 복사뼈 있는 부분에 브랜드가 인식되는 그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지나쳤는데요. 이 벨트 같은 거 길이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벨트가 이제 길이가 있습니다. 내가 바지 고리에 첫 번째 고리에 걸었을 때 안정되게 거기까지가 딱이에요. 그러니까 벨트를 걸었는데 첫 번째 고리까지 왔을 때 허리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한 바퀴 돈다거나 이게 허리를 지나쳐서 삐져나온다거나 하면 벨트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겁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성 포멀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 포멀룩은요. 이렇게 기본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포멀룩을 이게 수트를 보면 남성의 수트를 우리가 그대로 입고 있어요. 예전에 남성들이 수트를 입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들도 수트를 입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어떤 수트라고 한다면 기본 컬러는 베이지와 블랙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남성 수트의 기본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까지 우리는 무난하게 기본색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검정색 투피스를 입고 치마 투피스를 입고 그다음에 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서 왜 이렇게 또 단체로 입고 왔냐 혹은 특히 이런 상반기 공채 때는 모두가 검정색으로 입고 오면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수 있고 또 내가 차별화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스커트 투피스를 우리가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규칙으로 그걸 입고 오세요라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본 컬러라고 생각되는 거, 저 그룹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어떤 직무나 혹은 나의 이미지나 체형이나 목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컬러와 매칭, 그 상하의를 매칭해서 잘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구성할 때 여성 정장에도 마찬가지로 상의 재킷은 꼭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의는 팬츠를 입으셔도 되고 스커트를 입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여성 지원자들은 모두 스커트를 입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혹은 연구활동 혹은 내가 현장을 많이 누벼야 되거나 매장을 많이 활발하게 누벼야 되거나 그런 활동적인 직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팬츠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많이 좀 돌아다니는 직종이기 때문에 팬츠를 좀 즐겨서 입는 편인데 여성 지원자라고 해서 그 스커트라는 거에 너무 이제 갇혀서 내가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나의 어떤 전문성과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좀 확대 해석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치마만 꼭 입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신체에 따라 신체 사이즈가 또 다르잖아요.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내가 어울리는 복장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라우스 같은 거, 이너 블라우스, 원피스를 입을 때는 우리가 블라우스를 생략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투피스를 입을 때는 블라우스를 입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절 좀 추워지면 코트를 덧입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커트 길이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스커트 길이는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선이라고 하는 게 내추럴 선이에요. 내추럴이 무릎 그 뼈 정도 내려오는 거 혹은 바로 밑에 내려오는 거 이제 미디라고 하는데 내추럴 길이와 미디 선이 가장 무난해요. 치마를 입을 때에는. 그래서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떤 그 기존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10cm 이렇게 규정이 있었던 회사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추럴 라인 혹은 미디 라인 중에서 길이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서 면접을 안 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그 옷이, 치마가 조금 더 무릎, 허벅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면접관들이 좀 민망하지 않은 그런 수준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내추럴 아래예요. 그래서 내추럴 혹은 미디 라인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 컬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을 경우에는 자, 그 포멀 룩에서 저는 4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셔츠 컬러라고 해서 좀 무난한 어떤 컬러, 그 드레스 셔츠와 같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우 컬러라고 해서 이 리본 형태 되어 있는 것을 리본으로 묶어서 그 보우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보우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숄 컬러, 그 다음에 이제 둥근 컬러, 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이런 모양에 따라서 셔츠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 이것 또한 나의 목 길이, 그 다음에 내 피부의 톤, 그리고 내 직무의 이미지에 따라서 컬러를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런 파스텔 톤의 컬러를 좀 예로 제시한 거는 뭐냐면 자기 얼굴 피부에 그 다음에 직무에 좀 어울리는 컬러라면 저 파스텔 톤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얀색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노 컬러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라운드 블라우스 혹은 스퀘어 블라우스, 그다음에 브이넥 블라우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브릭 라인 블라우스인데 이 브릭이 뭐냐면 우리가 일명 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탑도 기업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블라우스 형태가 아니라 특정 어떤 산업이나 직무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릭 라인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 길이, 직무, 그다음에 내 이미지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블라우스를 보면 우리가 뭐 시스루 패션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반투명 어떤 소재들을 입어서 민망한 경우가 있어요. 속옷이 비친다든지. 그래서 불투명한 비치지 않는 소재로 블라우스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름이나 액세서리가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의 블라우스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이제 그 드레스화를 보면 우리가 굽 높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블랙이나 베이지 수트 기본 컬러로 하되 내가 네이비와 그레이 수트를 입었다면 같은 컬러의 슈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킬힐을 10cm가 넘어가는 걸 우리가 킬힐이라고 하거든요. 직무와 어떤 나의 이미지와 활동 영역, 그다음에 키 사이즈에 따라서 로우힐, 미드힐, 하이힐 중에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타킹 같은 경우는 사계절 다 착용을 하셔야 돼요. 착용을 안 하고 여름이라서 안 하게 되면 바지를 안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단 어떤 그 컬러의 규정이 없다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 블랙 스타킹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공통사항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트를 준비하시면서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깨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어깨와 이 팔뚝 라인이 너무 이 직각이 아니라 좀 벗어나게 되면 나에게 작거나 큰 게 너무 티가 나고요. 그리고 자켓을 여몄을 때 꽉 끼거나 너무 커서 헐렁하게 몸이 움직이는 것이 나오면 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김이 없도록 좀 잘 다려 입어야 돼요. 드레스 셔츠, 블라우스 같은 경우 좀 잘 다려 입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결한 옷차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우스나 드레스 셔츠의 소매 끝이나 옷깃이 좀 더럽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두운 자켓을 주로 입기 때문에 먼지가 내려앉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구두를 좀 잘 안 신다 보니까 잘 안 닦아서 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신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튀는 요소는 없는지, 뭐 네일도 마찬가지고 액세서리라든지 뭐 시계 이런 거 착용하는 거 좋죠. 하지만 시계,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연달아 차서 너무 이렇게 좀 산만한 어떤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혹은 인상학에서는 인당이라고 하죠. 이 부분 중앙을 조금 잘 보이게 스타일링을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정장의 포멀룩에 어울리는 그런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 복장, 사이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영락 없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갑작스럽게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장 익숙하지 않죠? 내 몸에 맞는 내 옷이라는 것, 그리고 내 신발이라는 것, 익숙한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면접장에서 보여주신다면 훨씬 더 긴장감은 감소하고 여유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면접 복장 트렌드, 자율복의 의미, 그 비즈니스 캐주얼에 이어서 클래식 포멀 정장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장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주제는요. 스펙을 이기는 합격 비주얼 싱킹, 나는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질까라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